여행하는 날만 세상 구경하러 가방 속에 꿈만 가득 담았어.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할망입니다. 저는 지금 치앙마이에서 N번째 한 달 살기 중인데요. 최근에 태국 이민국에서 심상치 않은 비자런에 관련된 것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SNS 상에서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민국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공식적인 문서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급하게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태국 이민국에서 공개한 주요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총리와 그리고 경찰청장이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출입국 관리국은 불법 사업체에 편입된 무료 비자런을 억제하기 위해서 4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최근에 캄보디아에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범죄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네들이 있어서 그네들 때문에 지난 8월 달에는 외국인이 갖고 있었던 통장을 모두 동결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급받은 은행 그 지점에서만 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부터 태국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입국하면서 그렇게 제가 사실대로 얘기한 3월 19일 날 출국한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도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서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것들 브리핑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자 면제 입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도 2,900명의 외국인이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민국 직원의 권한이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겁이 나는 거죠. 캄보디아 등 국경 인접 지역에서 추방된 외국인이 태국에 재입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국이 거부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비자런이 빈번한 외국인에 대한 비자 연장이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비자 연장이 허용되지 않거나 허가 후에도 비자가 취소되고 강제 추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은 오버스테이에 관련된 것인데요. 예전에는 추가 일수만큼 벌금을 내면 되는데 지금은 감독 관리가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일정은 좀 길어요. 5개월 정도 태국에 체류하려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입국하는 데에서부터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최근에 이제 전자입국 신고서를 써야 되는데 제가 귀국하는 날이 3월 19일이거든요. 3월 19일로 적었죠. 그랬는데 10월 25일에 입국하면서 이민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오래 체류하는 것 같다. 그때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죠. 자기들끼리 열심히 회의를 하더니 일단 90일 비자를 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태국은 그동안에는 비자가 좀 느슨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비자런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제3국을 한번 갔다 오면 다시 90일짜리 비자를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난 1년 전에도 라오스를 한번 갔다 올까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라오스 국경만 넘어갔다 오면 당일날도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육로로 입국하는 것도 뭐 1년에 몇 번 이렇게 허용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이렇게 보니까 가는 길이 좀 너무 험난한 것 같아서 저는 그냥 89일을 채우고 하노이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5개월 숙소를 얻어놓고 들어오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죠. 다시 한번 뭐 제3국을 갔다 오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민국에서 추가 공지사항이 있었습니다. 비자 연장은 이제 당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당 2회로 제한이 되고요. 첫 번째 연장은 추가 30일, 두 번째 연장은 추가 7일로 체류 허가를 하게 됩니다. 육로를 통해서 태국에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비자 연장 대상이 아니고요. 동일한 날짜에 태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개인에게는 비자 연장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려고 했던 방법이죠.
비행기를 타고 제3국으로 갔다가 역시 항공으로 재입국하는 것도 1년에 단 2회, 최대 체류할 수 있는 날짜가 180일로 제한되는데요. 두 번째 입국할 때는 이민국 직원의 재량에 따라서 거부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불안한 요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자 면제 입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조항이에요. 예전에는 그 횟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육로든지 비행기든지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 들어올 때는 어떤 입국 목적인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서, 뭐 헐러데이다, 뭐 은퇴해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라고 했을 경우 한 번은 가능하고요. 두 번째 왔을 때는 그 공무원 재량으로 입국이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1월 22일 날 비자가 만료되잖아요. 90일 비자가. 그래서 다시 갔다 오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안 될 경우를 생각하면 좀 불안하죠. 그래서 사실 다크서클 좀 보이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귀국 항공편은 3월 19일 날로 잡아놓은 건데, 치앙마이에서 한국 들어가는 비행기표도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2025년 올해 초부터 이민국은 공항에서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외국인 2,900여 명을 입국 거부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최근 들어서 바트화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서 뭐 2년 전에는 바트화가 37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1년 전에는 뭐 40 언저리까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45, 46이에요. 그것만 해도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서 뭐 관광객이 없어졌다, 멸종됐다, 관광객이 실종됐다 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도 많이 봤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실제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느낀 거는 그동안에 호텔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리고 물가가 조금씩 상승한 것 같다라고 하고,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아파트를 얻어놓고 장기 체류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체감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치앙마이에 있으면서 지난 동유럽 영상도 좀 편집을 하고 여기 좀 긴 호흡으로 있고 그 다음에 카페도 가고 마사지도 받고 그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멘붕이 왔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며칠 사이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데, 태국 정부 이민국의 정책이 이렇다면 제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비자런으로 하노이를 갔다 올 필요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사실은 어제는 새로 제가 치앙마이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 취소했고요. 그 다음에 또 치앙마이에서 하노이를 거쳐서 다른 도시로 가는 비행기표도 다 예매를 완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계절 좋은 데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달 살기 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도 예약을 해놓은 상태라서 뭐 이미 다 사건은 종료돼서 별 문제는 없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참 속상하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서 디지털 노마드로 있는 분들은 비자를 꼭 받으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이제 은퇴 비자 받을 수 있어요. 50세 이상이고 여기에서 돈을 벌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은퇴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통장에 뭐 3천만 원 이상을 3개월 동안 있어야 된 잔고라든지, 아니면 또 의료보험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의료보험 1년치가 꽤 비싼 그런 보험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은퇴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디지털 노마드들이 받을 수 있는 DTB 비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태국에 관련된 문화 이런 거를 소개한다라고 하는 거를 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버는 돈은 이 나라에서 버는 돈이 아니라 제3국에서 돈을 번다, 외국에서 돈을 번다라는 걸 입증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꼭
태국에서는 아니고 다른 곳에서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태국 치앙마이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태국 치앙마이에서 계속 있고 싶은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환율도 올라가고 이런 그 태국 이민국에서 비자 문제도 까탈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곤욕스러운 일이 며칠 사이 있었다. 다시 치앙마이로 한 달 살기를 왔습니다. 몇 번째 한 달 살기인지는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도착한 지는 좀 됐습니다. 그런데 마사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갖고 지금 마사지를 찾아서 가는 길인데 그 사이에 이제 다음 주부터 러이클라통 축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청푸아 게이트 앞에 예쁘게 정돈해 놓은 것들 볼 수 있어서 옛날부터 예뻐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즌도 열심히 치앙마이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밤이거든요. 아침에는 창문 열어놓고 자면 좀 선선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의 23도 정도 되고, 그리고 낮에는 32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햇볕에는 좀 덥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늘로 들어가면 굳이 에어컨을 안 켜도 될 것 같은 그런 날씨예요. 굉장히 좋은 시절이 시작된 거죠. 치앙마이의 하이 시즌은 11월부터 2월 초까지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치앙마이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그때를 노려보는 거 어떨지. 미슐랭을 2018년부터 계속 받은 집인데 저는 누들숲 이거 먹겠습니다. 피쉬볼 들어간 거예요. 이거 한 그릇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줄곧 미슐랭이 선정된 집인데 국수 한 그릇에 60바트예요. 그러면 2,500원에 미슐랭을 먹을 수 있는 곳. 여기는 치앙마이 천국입니다. 아, 이런 국수구나. 2,500원짜리 미슐랭 국수집입니다. 근데 국수가 딱 한 젓갈이에요, 한 젓갈. 일단 국물부터. 오, 맛있네. 아무것도 안 넣어도 맛있겠어요. 짭짤해. 맛있고, 피쉬볼. 쫄깃. 바나나 고구마 튀김. 잼 마지막에 바나나 튀김. 맛있을 것 같아요. 한글이 엄청나게 써 있습니다. 아, 맨날 지나다가 먹어봐야지 그랬는데 오늘은 그냥 지나면서 샀어요. 맛은 어떨지. 호박고구마. 맛있네. 일부러 와서 사 먹을 맛은 아니다. 이 정도 맛은 어디든지 있다. 이번엔 바나나. 바나나가 약간 쫄깃하네. 저는 고구마에 한 표. 8개에 30바트인데 믹스로 하면 40바트입니다. 블루 커피 한 잔 하겠습니다. 여기 앉지 뭐. 여기 앉겠습니다. 블루 커피. 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미디움. 75원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치앙마이 대학교 안에도 있죠. 땡큐. 블루커피에 와 있는데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네요. 나쁘지 않은. 태국에 관련된 정보들 유튜브를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쇼핑을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태국에서 볼만한 것들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차차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